이 계약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세 조건, 관리 기준, 중재 방법 등의 통상적 수준, 일방적으로 수용 가능, 주거 환경 흐름, 애매모호한 표현을 삽입해서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유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점이 독소 조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AI 정석 순입니다. 오늘은 GPT 프로를 활용해서 전세 계약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고 계약서를 검토해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법률적 도움을 얻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까지 GPT 프로를 통해 실제 전문가에게 물어보듯 자세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GPT 프로에게 먼저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세 사기를 당할 때 어떤 방식으로 당해 임의의 상황을 가정해줘. 토큰 값은 최대로 활용해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인 부분에서 GPT 프로가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거든요. 저번에는 이제 이혼법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았고, 오늘은 피해자분들이 좀 많은 이슈인데,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혹은 내가 전세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계약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도 어떤 이상한 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홍길동과 김철수의 계약이고요.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향후 건물 관리나 주거 여건 변동에 따라 관련된 절차나 일정은 이 지역 주거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수준에서 재판될 수 있다. 본 계약은 전세 형태로 월세 없음. 다만 시간 간격에 따라 고식 패턴, 공용부 이용 조건, 흐름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거주 양식 다듬어질 수 있다. 인도일자, 임대차 기간, B는 별도 동의 없이 부동산을 양도 전대할 수 없다. 세금, 공과금, 세금은 A가 이제 집 빌려주시는 분이고, 공과금은 이제 들어가 사시는 분이죠. 임대인과 임차인. 다만 항목 조정은 이제 거론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구조 변경, 별도 협의 없이 형태 변경 불가하고, B가 이제 고의 또는 부주의로 부동산 훼손한 경우 배상 책임 부담해야 한다. B는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A의 승낙을 얻어 이 부동산의 구조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A가 요구하고 B가 수락한 승낙 조건을 B가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 충족시키는 것을 원상 회복으로 간주한다. 보증금 반환. B가 A에게 명도를 했을 때 A는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임대료 또한 제10조의 배상 책임. 집을 망가뜨렸을 때 배상 책임을 이제 해태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해약. B가 중도금 납부하지 않은 경우 A는 계약금의 1배를 반환, B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가능. 분쟁 발생 시 A정 중재원 규칙에 따른다. 중지 절차나 결과 해석은 주택시장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논의 흐름에 근거한다.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하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임차인은 외관 공용부 운영 시설 사용 절차 관련 절차를 그 시점 시중 주거 환경에서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정도를 참조하여 이용한다. 임대인은 필요하다 판단될 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주거 환경 흐름 안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방향성을 기초로 조건을 재정비할 수 있다. 설명 날인 후에 보관한다. 홍길동, 김철수, A정대로 A정 빌딩. 어떠신가요, 여러분? 부동산 계약을 저는 이제 많이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딱히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조항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 계약서를 가지고 GPT 프로, 이제 제로1 프로 모드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검색 결과를 볼까요? 토큰 값을 최대로 활용해서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할 때 어떤 방식으로 당하는지를 받아왔는데요. 실제와 다를 수 있다. 다양한 부동산 중개사들이 저렴한 전세를 앞세워 젊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지방상경 직장인들의 관심을 끈다.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인터넷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찾은 정보에 의존한다. 가짜 집주인, 서류 조작을 통해 실소유 관계를 숨기고 있다. 건설회사 임원 출신, 브로커, 공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여성, 브로커 역할, 허위 과장 광고를 올린다. 중개인의 말만 믿고. 정말 현실적인 실제 같은 이런 사례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당해 사례 말고 가정하지 말고 사례들을 간단히 소개해줘. 어떤 문서들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나왔는데요. 근저당 담보대출 관계 은폐. 집주인이 이미 해당 주택의 큰 금액의 근저당 담보대출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정.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어려워지고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 실제 소유주가 아닌 제3자 가짜 인감, 위임장,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임차인과 계약 체결. 임차인은 진짜 집주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허위 과장 광고. 시세보다 턱없이 저렴한 전세금이나 특이하게 좋은 조건을 내세워 임차인 유혹. 시세나 권리관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짧은 시간 안에 계약 강행하도록 압박한다. 등기부 등본의 일부 사항 포토샵하거나 가짜 인감, 허위 위임장,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 집주인으로 신뢰하게 만든다. 정식 기관에서 발급한 최신의 원본 서류를 직접 떼어보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어렵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서 및 점검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등기부 등본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고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신분증 및 인감,
원본, 집주인을 직접 대면에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잘 알려주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앞전에 봤었던 이 계약서 있죠? 이 계약서를 복사해서 GPT에게 넣어줘 보고, 이게 이번에 계약할 계약서야. 계약서 사항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독소 조항은 없는지 제대로 법리적으로 검토해줘. 내가 이러한 사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나에 대해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내가 궁금한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질문해줘. 토큰 값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 계약서. GPT-01 프로 모드를 사용하면서 보니까 이 프로 모드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게 이제 계약서 검토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들을 넣어보고 어떤 조항들이 과거에 문제가 되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이나 이후에 이어질 영상으로 이용약관이나 보험 쪽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계약서를 적절히 잘 분석해주는지 한번 봐야겠죠? 42초 동안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계약서 문제점, 독소조항 가능성 포함, 모호한 점, 주의할 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검토를 위한 추가 질문 사항이 있고요. 더 정밀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토큰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자세한 설명 담았고 검토 후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를 물어보겠다. 모호한 재편 조정 권한, 제2조, 제3조 특약사항 관련. 제2조와 제3조 뭐였죠? 보증금, 건물관리나 주거여건 변동에 따라 관련 절차 일정은 재편될 수 있다. 시간 경과에 따라 거주 패턴, 공용부 이용 조건 등 흐름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지침이나 관리 기준이 통상적인 거주 양식에 부합한 형태로 다듬어질 수 있다. 보통 이제 이런 계약서를 쓰는 이제 사기를 치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럴 수 있어가지고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시겠죠. 하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매우 이례적인 문구라고 합니다. 전세 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된 금액과 조건을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기본. 추후 임의로 주거 환경 변화에 따라 조건을 재편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들어가 사실 뿐이죠.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조정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지만 모호한 문구로 인해 분쟁 발생 시 임대인이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 정말 무서운 문구였네요. 시간 경과에 따라 거주 패턴 다듬어질 수 있다. 일방적으로 이제 변동 가능한 기준을 명시하는 건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특약사항에 있네요.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주거 환경의 흐름 안에서 조건을 재정비할 수 있다. 극도로 추상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애매모호한 계약서를 GPT 프로 모드로 만들었습니다. 모호하게 적어줘, 더 모호하게 적어줘, 더 모호하게 적어줘, 알아챌 수 없게 모호하게 적어줘 라고 하니까 이런 계약서를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추상적 기준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점유 사용 조건을 뒤바꾸거나 제한할 여지를 남긴다. 해석상의 논란을 크게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하고요. 임대차 계약은 전세금과 기간, 인도 조건, 핵심 요소가 확정적이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문구는 독소조항으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중재조항 및 중재기관의 불명확성. A정 중재원 그냥 이제 저희가 넣은 건데 이 중재원이 공신력 있고 널리 알려진 기관인지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상업회의소나 대한상사중재원 이런 중재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계약 해제 조항 통상적인 해약금은 규정을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전 단계 해제 시 계약금 반환 문제는 명확히 정해진다. 이 조항 자체는 크게 독소적이진 않으나 중도금 착수금이라는 용어 사용과 그 지급 일정이 분할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말 여러분 디테일하지 않나요? 계속 볼까요? 원상회복 및 배상 책임. A의 승낙을 얻어 구조 변경을 했을 경우 반환 시점에 합의된 승낙 조건 충족을 원상복구로 본다는 조항은 비교적 합리적이다. 다만 이 역시 나중에 임대인이 승낙 조건을 불명확하게 제시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요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승낙 조건을 구체적으로 서면화하는 것이 좋다. 야, 이런 팁까지 알려줍니다. 세금, 공과금 부담. 제도나 환경 변화로 인한 부과 기준이나 항목 조정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모호하다. 재산세나 임대인 소유와 직결된 세금은 임대인이, 전기수도 가스 사용량에 따른 발생한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여기에 환경 변화를 이유로 부담을 변경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계약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세 조건, 관리 기준, 중재 방법 등의 통상적 수준, 일방적으로 수용 가능, 주거 환경 흐름, 애매모호한 표현을 삽입해서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유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는 점이 독소 조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 보증금 인도일자, 부담 이런 조건이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 계약서는 그러한 확정성을 훼손하는 정성적 표현이 많아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합니다. 이제 보면은 추가로 필요한 정보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해주거든요. 이 아파트가 진짜 임대인 명의로 등기된 것인지 확인하셨나요?
하셨나? 직접 발급받아 임대인의 신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저당권 존재 여부 확인했는지,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는지, 임대인과 대면하여 계약하는지,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등록증, 공제증서, 정식 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했는가? 이 인근 주택의 전세 시세와 비교해 조건이 유난히 낮거나 특이한지, 왜 이런 지급 일정과 명칭을 설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A종 중개원이 어떤 기관인지, 약관이 존재하는지, 왜 해당 기관으로 지정했는지, 주거 환경 변동에 따른 재편, 다듬어질 수 있다는 표현에 대한 임대인 설명, 임대인이 이 문구를 삽입한 이유와 향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변경을 예상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한 적이 있는가, 구도로라도 실제 큰 변동은 없고 법정 기준 안에서만 움직일 것이라는 구체적 약속을 한 적이 있는지, 특약사항을 구체화하거나 모호한 부분을 삭제 혹은 명확한 기준, 마련할 의사가 임대인 측에 있는지, 가능하다면 정말 법무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이런 GPT의 이런 분석이 정말 탁월한지 정말 물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혹시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법 쪽이나 법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이 질문에 답해주면 추가 분석 시 모호한 조항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거나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으로 방어 전략은 뭔지, 계약 전 협상 단계에서 어떻게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 조언이 가능하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보셨듯이 GPT 프로는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서 마치 전문가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는 듯한 심층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가 의심되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GPT 프로를 잘 이용할 줄 안다면 추가 질문을 통해 점점 더 깊은 전문 지식과 전략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